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고리 원전 시설 내 핵폐기물 저장 시설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민운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핵폐기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핵폐기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의 붕괴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방사능이 누출이 되게 되는데요. 장갑이나 수건 이런 등등의 준위가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그리고 사용하고 난 후의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라고 표현을 하죠. 고준위 핵폐기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잘 아시다시피 경주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있죠. 문제는 지금 고준위인 사용 후 핵연료의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사용 후 핵연료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20년 이상의 되는 알파선을 배출하는 핵종입니다. 반감기 20년이고 특히 방사능 농도가 그람당 4,100크렐, 그리고 열 발생량이 루베당 2kW인데요. 이상인데요. 이렇게 열 발생률과 알파선 방출 핵종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방사능의 세계에 따라서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로 구분이 되고 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시설이지 않습니까?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고리원전 시설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9월 말에 한수원이 산자부와 이러한 부지 내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내에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를 했고, 그리고 원래는 지난 이제 10월 말에 있을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리 부지 내에도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 핵 연료가 이미 7천 다발 정도가 발생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면 사용 후 핵 연료를 붕산 저장 수조에 담가서 5년 정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 발생량과 방사능, 알파 핵종의 방사능을 좀 저감시킬 때까지 좀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저장 수조의 86% 이상이 포화가 되었고 31년이 되면은 이미 100% 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수조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꺼내어서 어디론가 보관을 하고 이동하여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임시 중간 저장 시설도 없고 영구적으로 처분할 영구 처분장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는 저장 시설을 짓고 거기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한수원의 계획으로 약 2030년까지 약 5,700억 원을 들여서 7년 후에 2030년부터 1단계부터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한수원의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수원 측에서는 저장 시설이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설의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핵폐기물로서 4,100kg 이상의 이 방사선을 방출을 하고 또 열도 상당히 높고 알파선 핵종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월성 원전에 지금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가 건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중수로인 거고 천연 우라늄을 사용을 하죠. 근데 지금 고리 원전 같은 경우는 경수로로서 우라늄 235를 3에서 5% 정도 농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용을 하고 나면은 약 4년 후에 사용을 하고 난 사용 후 핵연료는 우라늄과 스트론튬 그리고 세슘
이런 이제 핵종으로 바뀌게 되죠. 플루토늄도 있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바뀐 화학 변화를 일으키 이러한 방사선은 준위가 높은 고준위이고요. 열도 계속해서 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붕산 수조에 담긴 것을 이제 5년 후에는 최소 5년이 지나야 뭐 저장 시설로 옮길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임시 저장 시설이나 연구 초반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고준위의 이 방사능과 열을 발산하는 그러한 핵 폐기물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 내에서 혹은 발전소 간 이렇게만 이제 이동을 해봤지 우리가 뭐 해양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지역을 이동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운 사실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네, 앞으로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설치될 경우 안전성 문제와 함께 뭐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임시 저장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처리 시설이나 연구 처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획상 얼마 전에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신고리 오르코기의 이제 임시 사토장에 이 임시 저장 시설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약 축구장의 5배의 크기에 해당되는 33,000 해배 중에서 한 절반만 일단 1단계로 임시 저장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임시 저장 시설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진 것을 보더라도 20년, 30년 혹은 또 40년 혹은 또 더 연장해서 혹은 영구적으로 여기에 핵 폐기장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은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산자부가 지난 연말에 2차 고준위 방패물 처리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월성의 사례를 볼 때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법을 분석해 볼 때도 원자력 안전법이라든가 시행령이 맞지 않는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측에서는 지난 10월 20일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우리 뭐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님은 상당히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부산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부산시에는 2020년에 제정된 원자력 안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원자력 안전 협의회라고 하는 회의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으로 함께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원자력 지능을 막 논의하시면서 안전보다는 막 지능을 꾀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흐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2020년도에 부산시 의회에서 부산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추가되는 어떤 시설을 대속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신규 원전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임시 저장 시설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중앙 정부에 강하게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님께 3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이 건설이 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게 되겠죠. 오히려 원전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 이렇게 고준 핵 폐기물을 나누어서 저장하는 것을 다른 지자체에 강하게 건의를 해 주실 수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될 사용 해결료의 부지 내 저장 시설 보관을
적극 반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라는 이런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윤석열 정부께서 1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사용 해결료의 양도 늘어나게 되겠죠. 증대를 하게 되면은 발생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고준 핵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니까 이런 임시 저장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국가에 적극 건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일까지 죄송합니다. 11월 2일까지 네, 답변을 11월 2일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과 시의회 의장께서는 아주 성실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일 기준 이 답변이 나오게 될 텐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난 10월 24일 핵발전소 소재 지역 대책위와 전국의 탈핵운동 단체들은 또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고준의 핵폐기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도 진행됐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죠? 네, 우리 사실은 이제 고리 1호기가 부산에서 79년도에 처음 가동된 이후 기장 구민들과 그리고 부산 시민들 그리고 800만 불경 주민들은 항상 불안과 원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것을 특히 사용 해결료와 같은 모두 다 꺼리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이러한 시설이 님비 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한테 고통을 계속적으로 가중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도민들이 같이 이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고통을 분담할 것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입니다. 지난 6월 말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이 아닌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은 그런 타 지역에도 사용 후 해결료의 수량을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가 약 13만 다발이 되고 경기도가 약 19만 다발이 되는데요. 이것을 그 지역에 보관 시설을 만들고 이런 사용 해결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인데요. 네. 저희가 이러한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하여 서울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함께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고자 특히 서울시장님께 정확하게 이러한 질문을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시장님과 비슷한 이제 그러한 질문인데요. 이러한 수도권 임시 저장 시설을 건립을 하고 이러한 이제 사용 해결료를 보관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의 고통을 분담을 할 그러한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 해결료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계속 운전 저지에 함께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일부 지역에만 부담이 좀 큰 상황이기는 합니다. 핵폐기물 저장 시설 문제뿐 아니라 이 노후화된 고리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40년 가동으로 수명을 다한 고리 2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4월에 한수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간을 넘기고 원래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제출해야 될 것을 기간을 넘겨서 지난 4월에 이렇게 주기적 안전성 평가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그 계획서도 부산 시민들에게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공람이 지난 9월부터 또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에도 그 많은 분량이 단지 열람만 가능해서 공람 비율이 0.02%밖에 되지 않아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또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된 편집본이라든가 내용이 충실히 담긴 그러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다시 재공람을 지난 10월에 하게 되었죠. 그 내용을 저희가 잠시 비교를 해보니 바뀐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편집본이
사실 저희가 부산시에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를 할 때까지도 부산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편집본이 제대로 된 편집본이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네모 공란이 다 비어 있었고요. 그것만 네. 봐서는 어디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왜 어떤 분이 새로운 버전인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에 찾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시민들이 알 수가 있겠느냐, 이거를 산자부에 정확하게 다시 올려주실 것을 요청해 달라, 이런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편집본이 올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두 번째로 올라간 이제 방사선 환경 평가 두 번째 버전조차도 첫 번째로는 7가지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그 근거를 이번에는 조금 더 소상히 밝힌 것이 두 번째 버전입니다. 제공남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가 사실 중대사고라고 하면 노심이 용융되는 그런 큰 사고가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방사능이 우회 경로를 통해서 밖으로 유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 빠져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중대사고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산자부와 함께 그 기준을 만들고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송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심사 기준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사고로 반영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번에 제출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면은 중대사고와 관련한 그 기준이 이전에는 미국의 79년도판 드리말 핵발전소 사고가 난 이후로 보완을 한 중대사고 19장을 근거로 했다라고 처음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두 번째 올라가 있는 그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네. 그런 내용이 없고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심사 지침서 한국판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심사 기준 자체를 이렇게 바꾸었는지 이 바뀐 경위를 한수원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를 알고도 원안위가 이 PSR을 수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산 시민들,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경위나 내용을 좀 밝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께서 기후 위기라든지 에너지 전환은 이제 나름 관심을 조금 기울이시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려고 하시는데 이 원전과 관련된 이 탈원전 정책을 아예 다시 회귀를 해서 원전 중심의 정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전을 계속 운전을 한다라는 것은 안전성이라든가 경제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지역 주민들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명확히 하는 절차가 전제가 되어야 될 텐데요. 네.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사용 해결료와 같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리 방안이 없습니다. 연구 처분장도 우리나라에 없고 여러 가지 그러한 특별 법안이 계류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이지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이제 답이 없는 핵발전 정책, 어떻게 보면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속 그냥 개보수만 해서 계속 운전한다라고 해결은 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운전을 중지하는 그러한 법안을 좀 마련을 하시고 원전 중심이 아니라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꼭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은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오랜 기간 쌓여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길 바라봅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